스페인어로 샷건이라는 뜻의 에스코페타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르헨티나의 권투 선수 카를로스 로케 몬존. 미들급 챔피언으로 7년 동안 14번의 타이틀을 방어했던 그는 역사상 최고의 미들급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은퇴했던 그가 1988년에 한 휴양지에서 체포됩니다. 아내를 살해한 죄로 말이죠. 1942년 8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한 빈민가에서 12명의 형제와 함께 자란 카를로스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가 아이의 삶이 대부분 그렇듯 그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퇴해 구두 닦기, 우유 배달 등을 하며 가게를 도왔죠. 16살 때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는 거친 성격 탓에 거리에서 자주 싸움을 일으켰고 뒷골목에서 흔히 일어나는 도박 격투기 경기에 참여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격투기 중 복싱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19살 무렵 자신과 같은 빈민가 출신의 펠루사라는 여성을 만나 1년 뒤 결혼한 그는 여전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끔 격투기 경기에 참여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밀카라는 남성의 손에 이끌려 복싱계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아마추어 복싱을 시작으로 점차 인지도를 쌓았고 브라질에서 열린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 상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와 아내에게 있어 어떤 값어치보다 더했던 돈. 이 돈으로 그들은 진흙으로 지었던 집을 벽돌로 다시 지을 수 있었죠. 훈련이 없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그는 3년 뒤 프로로 전향했고 1963년 2월에 열린 첫 경기에서 2라운드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후 3년 5개월 동안 39번의 경기 중 36번을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1966년 9월 3일에 페르난데스를 꺾고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량을 더 가다듬어 1970년 11월에 세계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벤베노티에게 12라운드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미들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복싱처럼 그의 모든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펠루사와 자주 충돌했는데 둘 다 성격이 강한 탓에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어느덧 폭력으로 번지고는 했죠. 성공 가도에 오르자 여러 여자와 데이트하며 바람을 피웠던 그를 아내는 질타했고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난 카를로스는 자주 주먹을 휘두르고는 했습니다. 갈수록 둘의 싸움은 거칠어졌고 1973년 어느 날 펠루사는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7시간의 수술 끝에 다리에 맞은 총알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투 선수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선수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이 뒤로도 몇 경기를 더 뛰었고 끝내 통산 100경기를 이룬 뒤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이 일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1987년까지 아르헨티나는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했기에 둘은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부부로 남아 있었죠. 챔피언 벨트를 고국으로 가져와 국민 영웅이 된 카를로스는 복싱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1974년에 라 말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그는 괜찮은 연기를 선보였고 거기서 함께 부부 역할을 했던 기메네스와 공개적으로 연애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혼이 불가능했기에 여전히 그는 유부남인 상태로 대놓고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그의 뒤를 많은 파파라치가 따라다녔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다 그에게 걸려 얻어맞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파파라치의 신고로 카를로스는 체포되기도 했죠. 이런 카를로스의 주먹은 자신을 괴롭히는 파파라치만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기였던 기메네스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멍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는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어느 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그를 나무랐던 아내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그를 신고했고 이 때문에 카를로스는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죠. 폭력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를 국민 영웅으로 여겼고 그는 더 많은 영화와 TV에 출연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복싱을 은퇴한 그는 기메네스와 헤어진 뒤 우루과이 출신의 알리샤라는 여배우와 사귀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둘은 13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고 1981년에 마이애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르헨티나에선 이혼이 금지였기에 해외에서 결혼하는 꼼수를 썼던 것이죠. 하지만 재벌은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카를로스의 폭력성은 여전했고 이 때문에 알리샤는 그를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1988년 2월 13일 이날도 오랜만에 만나 화해했던 그들. 휴양지인 마르델 플라타의 지인에게 빌린 주택에서 사랑을 나눴던 그들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거처에 대해 이야기하다 다시 다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렵 주택에 도착해 아들을 재운 뒤에도 둘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덧 둘의 싸움은 돈 문제로 번졌고 이성을 잃은 카를로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알리샤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녀를 그대로 2층 발코니로 끌고 가 1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그대로 뛰어내려 갈비뼈와 어깨를 다쳤죠. 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카를로스가 발코니에서 그녀를 감자 자루를 던지는 듯 던졌다라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치료를 받던 카를로스는 어찌된 일인지 묻는 경찰에게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기는 그것을 저지하려다 함께 떨어져 다쳤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충격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얼버무렸던 그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덩치 큰 남자들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던 그를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검시 결과 그녀가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 교살됐다는 것이 밝혀지며 1989년 7월 3일에 카를로스는 1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여성들이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컸는지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그는 훗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자기의 나쁜 성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죄를 인정하는 또 한편으로는 회피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8일 단기 출소를 마치고 감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당시 그의 나이 52살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웅으로 여겼던 수천 명이 장례식에 참여해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권투 선수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 나쁜 사람이 되었던 카를로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